안녕하세요. 뚱치 달리아이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10, 존 포드 감독의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 제3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의 주요 장면들은 휴 모건의 회상을 통해서 이 모건 패밀리의 행복한 시절을 먼저 보여주죠. 그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식탁에서의 그런 행복감입니다. 식탁에서 각자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 영화 첫 장면의 작은 의자는 휴 모건이 앉았던 의자, 다시 말해서 가족 안에서의 행복의 상징물 같은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랬던 가족의 테이블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임금 삭감이 있고 이 건장한 아들들이 일어서서 아버지와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의자를 빼고요. 그때 전체적으로 천장이 낮다 보니까 그 형제들의 키도 크고요. 위압감이 아버지한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와중에 파업이 시작이 되고 파업에 동조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위협, 거기에 맞서서 어머니의 장렬한 그런 연설, 그 이후에 물에 빠지게 되죠. 둘 다 죽을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마침내 회복이 돼서 마을 사람들도 돌아오고 떠났던 아이들까지 다시 돌아오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오고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음에도 첫 번째 수습이 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역시나 그 합창이 함께 합니다. 한마디 해보라고 하죠. 다 들어와서 식사합시다. 이안토고요. 이안토 옆으로 들어오는 이 배우가 아서 실즈. 여기서 페리, 전도사죠. 이안토 부르니까 벌써 불쾌한 느낌이 가득하죠. 교회에서 못 본 지 오래됐는데 요새 무슨 수작을 하고 있는 거야? 나 노조 만드는데 관여하고 있어. 노조는 악마의 짓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소용없는 짓이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쓰레기 같은 헛소리 하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니까 하나의 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루피드 목사가 교회에서 헛소리만 한다고 생각하냐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자, 목사님은 양들의 목자라고 자청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넘기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가족 일에 개입하는 게 부담스러운 그루피스 목사가 망설이고 있을 때 아버지는 허락을 합니다. 일단 노조를 만드는 건 찬성한다는 거죠. 개인은 약하지만 힘을 합치면 강해집니다. 이안토는 아주 만족스러운 듯이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책임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조합을 만드는 사람을 위한 책임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책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페리가 나섭니다. 목사의 일은 영적인 거예요. 성령이신 주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것이 곧 나의 임무라고요. 집사들이 당신이 사회주의를 부추긴다고 하던데요. 페리 씨, 악마가 두렵지 않소? 드디어 이안토하고 페리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이란 말이야. 베스, 부인을 부르죠. 파인트 한 잔 가져와. 맥주는커녕 후라이팬이 있으면 한 대 치고 싶어요. 파티는 엉망이 되고요. 다시 조용한 집에 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 문과 창문이 나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려져 있는 문이고요. 그 창문이 있고요.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나름의 용도로 쓰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먼저 그루피드 목사는 큰 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벌써 전날의 언쟁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는 거죠. 모습을 지켜보는 안하라드. 안하라드가 뭔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본능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저거는. 그리고 아주 능숙하게 일 처리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손에 묻은 그런 검댕이를 보면서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탄광에 가본 적 있냐고요. 10년이나 있었던 겁니다. 학교 다닐 때 10년이나 탄광에서 일했던 거죠. 괜찮다. 손수건을 더럽히지 말고
당신은 king in the chapel. 교회에서는 왕이지만 부엌에서는 내가 여왕이다. 이 대사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어딜 가나 여왕일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야 될 걸 얘기했나 봅니다. 나에게 그런 말 할 자격은 없어요. 나갑니다, 밖을. 그때 모린 오하라의 얼굴을 아주 광채 있는 느낌으로 잡습니다. 중요한 대사죠. 만약에 그 자격을 내가 드릴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하라드의 강력한 도발이라고 할 수 있죠. 목사님에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사라지고요. 작은 창으로 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 공간에서의 시작 장면, 큰 창을 향해 파이프를 물고 밖을 내다보는 그리피스. 뭔가 그 목사로서의 그 헌신적인 길에 대한 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느낌이었고요. 반면에 지금 작은 창을 통해서 안하라드가 그리피스의 사라짐을 보는 장면은요, 아주 인생의 사소한 부분이지만 아주 열정을 담아서 안하라드가 꿈꾸고 있는 세상은 저 창, 작은 부분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아닌가. 원대한 꿈, 그리고 일상의 사소한 행복,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한 공간 안에서 두 개의 창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 창은 옆에 여러 가지 팬이라든지 물동이라든지 현실적인 가정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창이잖아요. 그런 두 부분의 대비가 아주 흥미로운 연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일이 재개가 됐고요. 목사와 아버지 덕분에 파업은 해결이 됐고요. 다시 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닫힙니다.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오웬하고 윌리엄 둘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불행이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오웬이 나섭니다. 옆에 카디프에서는 빵을 구걸하고 있다고요.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아버지는 수심에 가득 찼고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 저금통에 제 몫을 갖고 전 떠나겠다고. 어디로? 미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진영이 나눠지는 거죠. 여기는 이보아하고 다비하고 어린 휴하고 공간이고요. 이 중간에 이제 이안토가 위치하고요. 그때 이안토가 다가옵니다. 내 몫도 가져가.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내 몫도 가져가라고. 아니야, 내 몫이면 돼. 동정은 필요 없어. 아니야, 나 charity. 동정이 아니고 이거는 센스의 문제라고. 아니야, 우리끼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걸로 하자. 그런데 이미 옆에 있던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장면,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자리를 비켜주고요. 이안토도 저쪽 구역으로 넘어가려고 시작을 하고요. 이제 남은 자의 영역과 떠나야 되는 자의 영역으로 나뉘는 거죠. 그 아버지는 이때 성경을 꺼내서 읽어줍니다. 맨 처음 장면에 나왔던 그 성경은 아들들이 떠날 때마다 아버지가 읽어주던 그런 성경인 거죠. 결국 너희들 다 떠나게 될 거다. 내가 너희들 왜 이렇게 많이 낳았지? 엄마, 난 안 떠나요. 너까지 떠나면 난 정말로 아이를 안 낳았어야 되는 건데. 엄마, 근데 왜 형들은 저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러게 말이야 하면서 턱 치고 저렇게 순간적인 비극적인 부분을 아주 또 희극으로 되돌리는 저런 느낌, 가족의 느낌이고요. 그때 마부가 나타납니다. 이부아를 찾아서 편지를 전하러 온 거죠. 이부아가 편지를 뜯어보고요. 윈저성에서 여왕님을 위한 성가를 부르도록 초대받은 겁니다. 경사가 난 거죠. 사람들을 불러오고요. 이안토에게는 맥주를 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 아버지는 이런 흥겨운 잔치에 너무 기뻐하면서 떠나는 너희들한테도 큰 영광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배경에 어머니는 벽에
수심을 가득 담은 채 기대어 서 있습니다. 아버지도 순간적인 기쁨 뒤에 엄청난 그 슬픔이 곧 이어진다는 걸 알기에 이런 공존, 존 포드의 연출이고요. 광부 성가 대원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장면이고요. 성가가 시작되고요. 영국 국가가 불러줍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성가 소리를 듣고요. 저는 이 장면 아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빈 의자가 있고요. 지금 윌리엄과 오웬이 떠나려고 하는 거죠. 미국으로. 윌리엄은 마지막 한 번이라도 더 자신의 동생 휴를 보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내미는 거고요. 여기서 의자라는 거는 가족 테이블을 채우고 있는 그런 의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의 그 행복감의 일원이 된다는 거, 그 자격을 주는 그런 의자겠죠. 그런데 그 의자를 채워왔던 둘이 이제 떠나는 거죠. 더 이상 이 의자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 막 나가려는 참인데요. 저는 이 장면 참 흥미로운 장면인 것 같아요. 나감과 동시에 문을 닫게 되고요. 그 문이 닫히는 소리에 휴가 반응을 하고요. 그 반응은 바로 다음 이미지로 옮겨가는데요. 그때는 브로닌, 엄마, 안하라드 세 명이 아주 슬픈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그 옆으로 쓱 지나가면서 저 멀리에 오웬과 굴리암이 떠나는 장면을 등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탁 닫았을 때 일어나고요. 굴리암, 오웬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치 장례식을 연상시키는 그런 분위기로 우울하게 그 세 여인의 얼굴을 비춥니다. 카메라는 오른쪽으로 쓱 지나가면서 등을 지고 떠나는 굴리엄과 오웬을 보여주는 거죠. 영국 국가가 단순히 여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둘의 앞길을 비춰주는 듯한 그런 노래로 끝나게 됩니다. 존 포드의 영화는 이렇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몇 개 안 되는 장면을 통해서 떠나는 형제들의 집에 대한 아쉬움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남겨진 자의 서글픔, 특히 휴의 시선을 통해서 그 시선은 곧바로 새 여인의 마치 장례식에 온 듯한 모든 슬픔을 다 안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의 조용한 오른쪽의 움직임, 이걸 통해서 한편으로 보면 그 서글픔을 우리의 정면을 향하고 있는 그 세연의 시선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반대편에서는 등을 지고 떠나는 두 형제를 동시에 이렇게 또 조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떠날 때마다 늘 성경을 읽어주는 아버지의 바램, 그런 부분들이 영국 국가의 음악들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마치 모든 가족의 염원을 담은 듯 이들의 앞길에 축복을 던져주는 마지막 장면, 그런 포인트, 감동적인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둠 속으로 오웬과 귤럼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 새로운 아침이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요. 옆에 창이 하늘하늘 거리면서 커튼들이 날리웁니다. 어제의 어둠과는 달리 전체적인 톤이 아주 화사합니다. 어머니가 나서고요. 그루피드 목사네요. 안하라드 없어요. 그러니까 안하라드 보러 온 게 아니고 휴를 보러 왔답니다. 휴와의 약속을 지키러 온 거죠. 휴는 기다리고 있고요. 수선화가 가득 폈다고요. 너 옷 어딨니? 베개 밑에 늘 준비해 두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만들어 드리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하고 둘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좀 전에 휴의 뒤에 보이는 창에서도 봄바람에 하늘거리는 기운에 의해서 커튼이 날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시절 올라갔던 그 언덕을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봄의 느낌을 만끽할 수 있는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리고요. 쿰런다. 저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가 쿰런다야 하면서 아이의 시선을 저쪽으로, 동경의 시선, 경의의 시선 쪽으로 옮아간 다음에 갑자기 저런 식으로 거리를 둡니다. 너 걸을 수 있어? 장엄한 음악이 나오고요.
너 걸을 수 있어. 저는 휴 walk 저 부분에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칼 데오도로 드라이어의 오데시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좀 생각이 납니다. 거기서도 광인으로 취급받는 요하네스가 마지막 잉거가 죽어있는 그 관 앞에 서더니 잉거 일어나라 하면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꽃이 만발한 동화 같은 공간에서 어느 정도로 둘 간의 그 신념과 의지가 소통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또 장면이고요. 조금씩 발을 떼기 시작하고요. 네, 드디어 안기면서 발을 떼게 됐습니다. 앉아서 휴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참 운이 좋은 아이다. 너가 아픈 동안 주님께서 내 영혼을 맑게 할 기회를 주셨단다. 맑은 영혼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지켜나가요? 기도를 하렴. 수선화가 만발해 있는 배경을 뒤로 하고 휴가 그루피스 목사를 쳐다보는 방식은 완전히 동화된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루피스 목사의 거대한 손하고 양쪽에 아주 수줍게 그 만지작거리듯 있는 휴의 손은 대비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휴의 여정, 언젠가는 그루피스 목사의 흔적을 따라 자신의 손도 그루피스 목사의 손처럼 그렇게 되어 가리라는 그런 묘한 느낌까지 전해줍니다.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도란 광신자들처럼 소리치고 울부짖는 게 아니라 good, clean, direct thinking. 좋은 생각들, 맑은 생각들, 직접적인 생각들,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방식. 기도를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생각이 너의 기도에 힘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힘들이 내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 쌓이게 되면서 너는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요번 주말에 교회에 나와야 되겠네. 휴회에 있어서는 제2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둘이 손을 맞잡는 저런 장면들. 이 영화는 아름다움이 가득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큐를 기다리는 그루피스 목사죠. 모두가 교회로 들어왔고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성경책을 닫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오늘 집사 회의가 있을 거라고 하고, 그런데 뭔가 비스듬히 앉아있는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코를 닦고 나오는 집사 페리의 등장. 그루피스 목사가 안하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손에 막 뭐가 묻어가지고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서 막 닦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손수건하고 저 코를 닦는 페리의 손수건하고 대비를 시키는 거죠. 꼭 굳이 성스러움과 속됨을 종교 안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존 포드 감독은 성스러움을 이 광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종교를 대비시키는 거죠. 바른 종교보다는 위선이 가득한 그런 종교와 강력한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리번거리고요. 메일린 루이스하고 한 여자를 지정을 한 거거든요. 이때 그 손의 쓰임새, 이때 손은 지적하기 위한 손, 단죄하기 위한 손, 위선으로 가득한 손,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영화 첫 장면에서 휴 머건의 손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 거칠고 투박한 손, 노동의 가치가 그대로 배어있는 손, 그리고 그리피스 목사의 손에 뭐가 묻었을 때 안하라드가 얘기합니다. 아니 혹시 광산에서 일한 적 있냐고. 10년 동안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 노동의 가치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손, 거기에 대비돼서 지적질하고 위선이 가득하고 남을 헐뜯고 하는
이런 페리의 손가락하고 강력한 대비를 시키면서 이 손가락이 하나의 거대한 물체처럼 이렇게 등장이 되는 겁니다. 나오라고 하고요. 이 공간은 예전 그로닌이 신부 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 옷을 만지작거리고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공간은 지금 모두의 의심과 단죄의 시선을 가득 받는 아주 차가운 공간으로 변해 있습니다. 한 여인이 걸어 들어오고요. 카메라는 위에서 아래로 이 여인을 마치 단죄하려는 듯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죄를 잘 알 거예요. 마치 중세의 마녀 사냥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되죠. 이안토는 벌써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휴의 얼굴도 놀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요. 죄를 인정하냐고요. 성경에 반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단죄를 하는 겁니다. 인정한다고 하고요. 벌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 갑자기 안하라드가 일어납니다. 그만하라고요. 당신 전부 위선자들이라고. 그때 남편도 안하라드 부르니까 남편을 강력하게 제지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장면을 보고만 있을 수가 있냐고 그루피드 목사한테 얘기하니까 당신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저는 세상 물정을 모르지만 제가 메일린보다 더 나은 여자라고 생각지 않네요. 그때 메일린 루이스가 눈물을 훔치는 저 천 아래 그 앞치마를 위로 들어 올려서 저렇게 눈물을 닦는 건데요. 저는 저 앞치마가 상당히 거대하게 느껴지면서 거대한 손수건 같거든요. 저게 나중에 어떤 식의 용도로 제 상징이 될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따라 나서고요. 모두가 나서서 휴의 다리 근육을 좀 풀어주고 있는 장면이죠. 행복감이 가득한 장면인데요. 이제 안하라드가 발도 간지르고, 안하라드 누나, 나 이제 남자야. 나가달라고. 뭐? 너 남자라고? 네. 모두가 웃고, 두 형제는 떠났지만 그들 나름대로 행복감을 지속시켜가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좀 조용히 하라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신문도 못 보겠다고.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화가 났어요. 들어오세요 하고. 계속 화가 났죠.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누구야 도대체? 광산의 주인인 에반스 씨가 들어온 겁니다.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내 아들 예스틴이 당신 딸 안하라드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허락 좀 해줄 수 있겠어? 뭐라고요? 이런 부분도 아주 유머스러운 장면이죠. 한쪽은 어쩔 줄 모르고 좀 나름대로 그 자존심도 상하는 겁니다. 이런 광부의 집에 와서 자신의 고용인의 집에 와서 이렇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요. 그때 모건 역시나 그 불편함을 자신의 방식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장면 재밌습니다. 갑자기 뒷짐을 지고요. 우리 감은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알죠. 어쨌든 제가 허락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당신 집안 너무 뼈대 있는 집안인 거 잘 안다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그 예스틴이 올 것 같으니까 야 너희들도 빨리 윗옷 입고 내 신발하고 빨리 가져와 하고 분주하게 있는데 예스틴이 들어옵니다. 아주 거만하게요. 지팡이를 찰랑찰랑 대면서요. 이런 지팡이의 용도도 여러 가지 그 대비가 좀 됩니다. 예전에 엄마 베스와 휴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었던 때 둘이 침대 생활을 했을 때 아래층하고 위층을 막대기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 애정이 연결이 되는 그런 막대기하고 달리 이 막대기는 거만함의 이런 상징인 거죠. 모자를 저렇게 놓고요.
아주 불편한 듯. 이 사람이 내 아내요. 매번 저 베스는 그루피드 목사가 왔을 때도 교양 있는 여인처럼 저렇게 인사를 하는데 매번 기우뚱합니다. 거만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들들이요.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눈길조차 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허락은 하는 거죠. 예스틴이 들어올 때쯤 모건이 안하라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넌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2층으로 올라가. 그런데 2층의 창을 통해서 지나가는 그루피드 목사를 보고요. 벌써 아주 화려하게 치장이 된 그 말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는 거죠. 창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예전에 부엌에 난 작은 창을 통해서 그때 당신에게 내가 나를 사랑할 권리를 주겠다고 얘기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 창하고 연결되는 그런 창입니다. 창 속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거죠. 처음 영화 시작에서는 카메라가 문을 박차고 훨훨 날았는데 이 공간 안에서 작은 소망들이 밖으로 저렇게 나가기를 원하겠죠, 안하라드는. 그렇지만 지금 안하라드의 창은 닫혀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을 저렇게 결정 지우듯이 커튼이 닫히는 거죠. 그루피드 목사가 집에 들어와서요, 등을 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저 오른편에 안하라드의 얼굴이 드러나는, 왜 이렇게 저한테 쌀쌀맞게 대하냐고, 이방인이 된 것처럼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당신이 잘못한 거 없고 다 내 탓이요. 예배 후 당신 어머니하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아주 좋은 곳에 시집가서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잘 됐소. 내가 원하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예스틴이 아니라고요. 하라드 부르고요. 나도 며칠을 고민했는데 갑자기 이제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요.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큰 창과 작은 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헌신의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헌신의 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는데 그걸 같이 공유하겠다고, 내가 목사 일을 하면서 얻는 조그만 임금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같이 쉐어할 수 있다고, 당신에게 고통만 줄 뿐이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입히고 먹이지도 못할 거라고. 나는 당신이 당신의 나이보다 20년 더 늙어가는 거를 나는 참을 수가 없어. 당신 역시 한 인간이잖아요. 성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성자는 아니지만 당신에게 그런 고통을 줄 수는 없다고. 나는 당신을 잘 살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하라드는 마지막 자신의 애정을 담아서 작별의 키스를 하는 거죠. 운명을 받아들이는 고개의 숙임이고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고요. 왼쪽에 가스등이 있고요. 아래쪽에 기본적인 소품들이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저 둘의 포지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손의 부분인데요. 아주 하얗게 백색으로 보이는 안하라드의 손하고요. 다소 어두컴컴한 느낌의 그루피드 목사의 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운명을 체념하는 안하라드를 옆에서 배려하는 그루피드 목사. 손이 저렇게 떨어지면서 맞잡게 되는 저런 장면들. 등을 보면서 슬픔을 억제하고 밖으로 나가는 안하라드. 목사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누군가 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휴가 못 걷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밖에서 안하라드가 그루피드 목사에게 시간이 될 때 식사로 오시라고 했을 때도 저 먼 발치에서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골목, 이 집에서 두 명이 안하라드가 목사의 집에서 나오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목사의 사는 집이겠죠. 이 공간이
영화 도입 장면에서도 보여지거든요. 뭔가 중요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재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잠깐 첫 번째 장면의 영상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문을 통해서 과거의 회상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현재 시점에 이 폐허가 되어가는 탄광촌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이 골목을 보여줍니다. 좌측에 한 노파가 기다림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그루피드 목사가 방금 거처했던 그 장소고요. 거기서 안하라드가 나왔을 때 누군가가 여기 보고 있었던 그런 불빛 같은 게 있었던 저 집은 폐허로 변했고요. 골목에 한 사람은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고 있는 것 같네요. 마치 흩어진 기억, 버려진 기억들을 줍는 것 같은 그런 상징입니다. 아마도 그루피드 목사에 대한 안하라드의 절망적인 기다림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분이 안하라드라는 게 아니고요. 고통을 짊어진 채 천천히 힘겹게 올라오는 안하라드. 그런 상승은 아주 힘겨운 상승이고요. 마치 오른쪽에 막 힘겹게 타오르려고 하는 가스등의 불빛과 닮아 있습니다. 등 뒤 왼쪽에 아직도 켜있는 목사관의 불빛은 얼마나 그루피드 목사가 고민에 쌓여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다시는 다가갈 수 없는 불빛이 될 거라는 그런 예감과 더불어 정면에 켜져 있는 저 불빛들로부터 새어나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염탐, 이런 것들이 안하라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대변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힘겨운 상승이 다음 장면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지. 종이 울리고요. 의아한 모습으로 쳐다보는 휴, 형들 옆에 섰습니다. 베스 부인은 여전히 울고 있고요. 거만하게 나오는 예스틴, 드디어 안하라드가 등장을 합니다. 마치 얼음장 같은 얼굴입니다. 영혼을 완전히 상실한 듯한 얼굴이고요. 좀 전에 계단의 움직임 반대로 이제 얼음장 같은 하강의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아무도 축복을 안 해주는 느낌이라 내 딸 결혼식에 노래도 안 해줄 건가? 지금 정면에 배를 내밀고 있는 저 사람이 이제 다이 반도죠. 라이 윌리엄스. 옆은 사이파르다 노래를 부르고요.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신부 드레스에 저 천이 날리기 시작하는 거죠. 거의 전체 장면을 뒤덮듯이 날립니다. 저는 저게 일종의 그 눈물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전에 단죄당하던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이 앞치마를 당겨서 눈물을 닦을 때 그게 일종의 눈물의 상징이었잖아요. 그 천이 안하라드의 신부의 저 면사포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면사포가 저렇게 날린다는 거는 안하라드가 울고 있다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 울음을 지금 계속해서 위로 날리는 면사포를 예스틴 남편이 정리해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휘날리는 거죠. 마지막 길을 향해 고개를 한번 돌리고요. 거기에는 비스듬한 경사면, 첫 번째 영화의 장면에서 안하라드하고 위태롭게 서 있던 그런 사선의 구도입니다. 그 뒤에 그루피드 목사가 외롭게 서 있는 장면. 여기에서 3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많은 구독,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